나라별 고문시키는 방법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이탈리아인 멘탈 쪼개는 법. 자, 이번에 고문할 나라는 이탈리아. 한 여성이 남성을 고문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꾸 나 화나게 하면 이거 부러뜨린다. 제발 그것만은 참아줘, 제발. 뭔데 그러지? 에이! 뭘 부러뜨린다는 거죠? 에이! 요리의 진심인 나라 이탈리아. 이미 파인애플 피자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이것. 바로 스파게티 면을 반으로 쪼개기. 면을 쪼개는 순간 이탈리아인들의 멘탈까지 쪼개진다고 합니다. 그 스파게티 면이 그렇게 반으로 잘린 걸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아, 맛대가리 없어. 맛대가리까지 없다고? 맛대가리 없어. 이거는 면이 한꺼번에 입에 이만큼 들어와야지 되는데 그걸 다 잘라놓으면 수제비도 아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유. 이탈리아에서는 스파게티를 포크로 돌돌돌돌 말아서 입안에 쏙 넣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스파게티 면이 짧다? 그럼 포크에 아름답게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잘 안 말리겠죠. 안 말리겠죠. 줄줄 풀리겠죠. 네. 포크에서 면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순간 그들에게 고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치 후루룩 콧등치기를 하면서 맛있게 먹는 국수를 잘게 잘라가지고 숟가락으로 떠 먹으라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그렇게 먹고 싶냐고, 개죽처럼. 그 개죽처럼이라고 하니까 또 공감이 되네. 완전히 꿀꿀이죽 아닙니까? 그 어느 정도 또 면의 길이가 길어야 면을 돌돌 말 때 걸쭉한 소스가 면과 어우러지면서 면에 맛있게 착 붙하죠. 면이 짧아서 흘러내리면 소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줄 새겠죠. 그러네요. 아주 최악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파게티 면을 부수는 거는 먹는 즐거움은 물론이요. 맛까지 해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저렇게 온 국민이 진짜 멘탈에 타격을 입을 정도면 이 취향만큼 다 똑같나 봐. 그럼 또 하나, 한국인들이 스파게티 먹을 때 자주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스파게티 먹을 때 오른손엔 포크, 왼손에 숟가락을 들고 우아하게 숟가락 위에 이렇게 면을 돌돌돌 말아서 한 입에 쏙 먹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 장면을 목격한 이탈리아인들은 스파게티를 숟가락으로 먹는가 마치 초밥을 포크로 먹는 것과 같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스파게티를 먹을 때 절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스파게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자존심 스크래치, 고문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탈리아 친구가 있다면은 스파게티 면을 쓱 들고 나가십시오. 어떻게 할 거야? 까불 거야, 안 까불 거야? 그치, 한번 해보고 싶다. 알베르 저한테 나라별 고문시키는 방법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타지인 고문하는 교토화법. 이번엔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미팅차 만난 일본 교토인에게 차를 권유받았습니다. 이 중 진짜 차를 마셔도 되는 건 언제일까요? 1번, 차 마실래요? 2번, 그리 바삐 가지 마시고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3번, 차로 되겠지요? 4번, 목이 마르네요. 차라도 어떨까요? 자, 이 중에 진짜 차를 마셔도 되는 건 언제일까요? 다 마시란 얘기잖아. 저는 4번. 4번. 나는 뭐 굳이 차를 안 마셔도 되는데 목이 마르네요. 논리적이다. 논리적으로 뭔가를 깔고 이러면 차라도 어떻게 마셔도 네. 되겠습니까? 저는 이 중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답이 없다. 절대 마시면 안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차로 되겠지요? 뭔 차이야? 뭔 말이야 이게? 차 마실래요랑 차로 되겠지요가 뭔 차이야? 목이 마르대잖아. 가진 게 없어서 목이 마른데 뭐 딴 건 줄 게 아이 없고. 그만해 포기해. 차라도 어떨까요? 포기해. 이렇게 전 기자처럼 목이 마르네요. 차라도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녹차가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교토인의 말을 못 알아듣고 완전 눈치 없는 대답을 한 그럼 겁니다. 목이 마르네요라는 얘기 왜 하는 거야? 자, 1, 2, 4번은 모두 이만 집에 가세요 라는 배웅의 의미고요.
3번은 차로 되겠지요. 진짜 차를 마실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나는 교토 사람 만나면 저 차 안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시작하는 게 그럼 낫겠다. 또 예의가 아니죠. 아 그래? 내가 겸손한 와중에 차를 준비했는데. 에? 아, 내가 주는 차는 싫다 이거야? 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빙빙 둘러서 말하고 언뜻 들어서는 칭찬인 듯하지만 알고 보면 돌려까기. 일본에서도 딱 교토 토박이들만 사용한다는 일명 교토 화법인데요. 외국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쿄나 오사카 이런 다른 지역의 일본인들도 이 숨막히는 교토 화법 때문에 아주 고문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제발 좀 속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직설적인 화법이 아닌 거지. 아, 교토 화법에 당한 타지인 외국인들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요. 형 우산 바람이 참 시원하네요. 창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교토인이 바람이 시원하다고 했다? 교토인의 이 말 참 뜻은 이겁니다. 아니 창문도 안 닫고 뭐 하는 거야? 그 충청도 그러잖아. 어휴 시원하네. 뭐 이렇게 하고 시원하죠 그러면은 가시고 뭐 나도 그냥 줄게 얼어줄게 뭐 이런 거잖아. 약간 그런 거잖아 저게. 좀 비슷하죠. 그리고 가게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 음식이 남아 있을 경우에 다이조부 손님 천천히 드시다 가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추워졌지? 난방 껐어요? 교토인 사장님의 괜찮다는 말은 진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진짜. 뭐야 그럼 뭔 소리 한 거야 지금? 나가란 얘기예요. 나가란 얘기지. 그러니까 교토화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못 알아들어서 고문인데 반대로 교토 사람들은 아니 얘는 왜 안 나가 이러고선 고문 받는 거죠. 진짜 웃긴다. 뭐 한간에는 교토가 옛날에 일본의 수도였던 시절에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치열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다 보니 돌려 말하고 뭐 일단 칭찬하는 그런 화법이 생긴 게 아닌가 추측하는데요. 만약 일본 친구를 고문시키고 싶다면 칭찬인 듯 칭찬 아닌 말 교토 화법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라별 고문시키는 방법 19, 11을 공개합니다. 뭐뭐 찍어라. 그럼 고통받을지니. 자, 여러분 만약에 죽도록 싫은 미국인 친구가 있다. 나를 괴롭히는 미국인 상사에게 복수하고 싶다. 시끌벅적한 미국식 파티에 참석하기 싫다. 그러면 있다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뭐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나초와 피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찍어 먹는 이 소스도 빠질 수 없죠. 나초칩을 들어 야무지게 소스를 듬뿍 찍어 베어 물고 그대로 요걸 다시 꺼내가지고 소스 다이브. 이렇게 소스를 2번 찍먹하시면 끝. 자, 이게 뭐 어떠냐 하실 수 있겠지만요. 미국에서 소스 한번 찍고 더 한번 찍어 먹는 이 행위를 더블 딥으로 부르며 아주 극혐. Double dipped my dip. You double dipped? Yeah. I know, right? What's the big deal? Are you crazy? What? 더블 딥을 괴로워하는 모습과 함께 동공지진, 멘탈 붕괴 제대로 고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군 부대에서 일할 때만 해도 부대찌개 같은 거 같이 먹고 그런 거 미군들이 이해 못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같이 담그고 뭐 이러는 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했죠. 자, 미국인들은요, 더블 딥을 하면 침을 통해 타인의 병이 자신에게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얼마나 극혐하는지 오죽하면 더블 딥 관련 논문까지 발표됐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더블 딥은 위생 문제를 넘어 공포 그 자체. 마치 다른 사람이 입으로 잘근잘근 씹은 고기를 내 입에 넣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기 때문에 역겨워하는 수준을 넘어 고문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실제로 미국에서 인턴 중이던 한 유학생은 상사의 집을 방문 중 무심결에 더블 딥을 했다가 상사의 진노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후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인 상사를 괴롭히실 땐 더블 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별 고문시키는 방법 19, 8일 공개합니다. 빵에 그러지 마소아. 이번엔 미식의 나라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을 고문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프랑스 하면 빵, 빵 하면 프랑스가 떠오를 정도로 빵의 진심인 대표적인 빵의 나라 프랑스죠. 근데 요즘은 K빵들도 뒤지지 않잖아요. 아 K빵 훌륭하죠. 그런데
프랑스인들 한국 빵집에 들어간 뒤 피자, 빵, 명란 바게트, 크로플, 뚱카롱까지 한 상 잘 차려주면요. 점잖았던 프랑스인들이 아주 욕을 그냥 퍼부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에 오래 거주하는 프랑스인들도 도저히 용납 못한다는 빵은 바로 제과점표 피자빵입니다. 우리야 뭐 없어서 못 먹잖아요. 순삭이죠. 근데 프랑스인들에게는 고문 그 자체.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피자 빵이라 짠맛이 날 줄 알았는데 단맛이 나네요. 우린 단맛 따로, 짠맛 따로 먹어요. 이걸 한꺼번에 노이해. 피자는 보통 짭조름한 맛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피자빵 특유의 그 단짠이 마치 우리로 따지면 흰쌀밥에 설탕을 뿌린 듯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빵 부심이 대단한 프랑스는요. 바게트는 밀가루와 물, 효모, 소금 4가지 재료만 사용해야 하며 방부제나 첨가물은 금지해야만 인정. 엄격히 규정하는 빵 법이 있을 정도로 빵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맛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칙령입니다, 이거. 어기질 않아요. 그러니 소시지에 달달한 옥수수가 얹어진 단짠 피자빵은 15년간 한국에 산 프랑스인들에게도 impossible. 빵 본연의 풍미와 맛을 즐기는 프랑스인들에게는 이 피자빵뿐 아니라 바게트의 풍미를 해치는 명란 바게트, 진짜 맛있는데. 아몬드 가루, 설탕, 계란 흰자로 만든 꼬끄의 맛을 즐기기 위한 마카롱 대신 K 마카롱인 뚱카롱 등등등. 이 잔인한 한국 사람들, 당장 멈춰라! 퓨전은 디폴트 값인데다가 빵은 일단 갈라 온갖 토핑과 크림을 듬뿍 뭐든 가만히 못 두는 우리 K의 특성상 프랑스인들의 입장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투머치한 고문 그 자체인 겁니다. 우리나라 그 쩝쩝 박사들의 계량을 못 참는군요. 오리지널이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이게 못 참을 정도구나. 나라별 고문시키는 방법 19, 7위 공개합니다. 한국 대 이탈리아, 모모로 고문하는 법. 지난 2월 한 유명 외신의 보도. 한국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아로 알려져 있으며 얼주가는 추워서 죽을지언정 아이스 아메리카노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새로운 줄임말이다. 바로 한국인들의 일명 얼주가 문화를 소개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얼주가라고 영어로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얼주가 네네. 이렇게 써놨네. EOL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저는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지만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한국의 어떤 소울푸드급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렇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독립운동 다음으로 결연하게 외친다는 구호.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거 하나요? 이 한국인들의 취향이 이탈리아인들을 아주 미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인에게 커피는 앞서 소개해드린 파스타만큼이나 자부심 그 자체. 이탈리아인 대부분이 하루 석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데 주 메뉴는 뜨거운 에스프레소. 그 외에는 커피는 뭐 카푸치노, 카페라떼, 마키아토 아니면 에스프레소에 술을 섞은 카페 꼬레토 등이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라고 하고요. 이탈리아에서 아메리카노는 이탈리아에 온 미국인들이 커피를 마시던 방식에서 유래돼 미국식 커피라는 뜻의 이름이 붙게 된 것으로요. 즉, Do you have ice Americano? No. With ice? With ice. 이탈리아에서 아메리카노는 커피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탈리아 현지 카페에서 한국인이 습관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를 주문한다면 Americano. 아메리칸 커피. American coffee. Ice. No. 진상 오브 진상, 커알모 취급받기 딱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느 정도의 의미이냐? 아는 한국인들로 따지면 얼음 띄워서 차갑게 먹는 뼈 해장국 느낌이에요. 커피를 누가 차갑게 해서 빨대로 먹어요. 차라리 목을 메고 죽겠어요. 이탈리아인들을 고문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파 한국인들. 반대로 한국인들을 고문하는 뜨거운 에스프레소파 이탈리아인들. 커피 하나를 둔 양국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탈리아인들이 언젠가 아의 맛에 눈 뜨시길 바랍니다. 나라별 고문시키는 방법 19, 4위 공개합니다.
술 마시며 뭐뭐 할 수 없는 이유.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첫 경기는 졌지만 우리 동아리의 무궁화한 발전을 위해서 건배! 건배! 수고했어. 여기에서는요, 헝가리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요거 거절했어 방금. 건배를 그- 거절했죠. 저 앞에 있는 여배우가 앞에 있는 사람이 딱 건배를 하려고 했는데 눈으로 거절했어. 아,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리모컨 했잖아. 그러니까 건배를 해야 된다는 그래 리모컨만 했어. 틀렸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분노 유발 포인트 바로 짠짠짠 건배하기입니다. 에? 건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 짠을 싫어해? 짠을 싫어하네. 짠을 싫어해요. 왜? 즐거운 술자리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짠짠짠 하는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요. 헝가리 사람들에게는 짠하고 건배하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머. 헝가리인들이 기쁨의 건배를 하지 못하게 된 건 사실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1848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지배하에 있었던 헝가리는 그에 맞서 독립혁명을 일으키지만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참패. 이때 약 1년간의 전쟁 동안 수많은 헝가리 장군들이 오스트리아군의 포로로 잡히고 말았는데요. 13명의 헝가리인은 모두 무참히 사형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잔인하게도 헝가리인들이 한 명씩 사형당할 때마다 술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던 것이죠. 아이고야. 그래서 전쟁의 수모를 기억하고 과거 장군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앞으로 150년간 건배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15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헝가리에서는 건배를 하지 않는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단 과거 사형 집행 당시 오스트리아군이 맥주잔으로 건배했기 때문에 와인잔이나 다른 잔들로는 자유롭게 건배를 외칠 수 있습니다. 아, 맥주잔을 특히 싫어하는군요. 그때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다른 걸로는 괜찮다라고 하면 그것도 진짜 이해 가능하네요.